네,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가족 여러분. 오늘장 잘 대응하고 계신가요? 주식공장 박혜연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출발은 했지만 다시 하락 반전하면서 1%대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3024선 그리고 코스닥은 94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해서 쌍끌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만이 시장을 바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대응하시면서 그리고 주식공장과 함께 특징주 그리고 관심주까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죠. 특징주 공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 가지 시장의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거기에다가 저는 굉장히 좀 파격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바로 신세계와 네이버의 행보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신세계 같은 경우는 또 얼마 전에 SK 와이번스 야구단 인수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자, 이런 파격적인 행보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코로나19로 이제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많이들 분석을 하잖아요.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자기네가 정말 사업을 키웠으면 키웠지 또 협력을 한다거나 M&A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좀 약간 보수적으로 봤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신세계 그룹과 만나서 뭔가 또 후의를 도모하는 것 자체가 좀 말씀하신 것처럼 좀 파격적인 그걸로 좀 시장에서 다가오고 있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정용진 그 부회장의 이제 행보가 좀 그 전까지 삐에로 쇼핑이라든지 등등등 약간 실험을 약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네이버를 좀 만난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네이버 예전에 그 고위 관계자분 만나가지고 예전에 CJ 대한통운과 이렇게 주식 교환했을 때 와, 어떻게 이렇게 온라인 쇼핑을 강화하는 거냐 막 이렇게 물론 언론은 보도에도 그렇게 많이 나왔었고 그런 얘기를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그렇게까지 해석해줘서 더 크게 해석이 됐다. 네, 고맙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능성을 많이 열어보는 차원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언론에서는 갖가지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양사도 물론 그걸 고려하고 있겠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단계는 당연히 아닐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두 기업이 만난다고 하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합쳐지면서 엄청난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시너지 효과도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신세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주주들 입장에서 약간 얼마 전에 그 SK 와이번스 인수 이야기가 좋지 않게 작용이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돈 안 벌리는 지금 적자거든요. SK 와이번스가. 그래서 그 야구단을 왜 샀냐. 아무리 싸게 샀어도 좀 그런 시너지 자체에 좀 의문이 든다. 좀 이런 시장에서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신세계 입장에서는 굿즈나 아니면 야구장에 노브랜드 입점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실망한 것 같아요. 네, 시장은 실망한 것 같고. 근데 어찌됐든 네이버와 또 신세계가 이렇게 만남으로써 신세계 입장에서는 또 좋은 효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어쨌든 이게 이루어진다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야구단 이름도 쓱 야구단으로 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쓱닷컴에 대해서 지금 신세계가 굉장히 지금 많이 키우려고 하고 있구나. 온라인 쇼핑 역량을 좀 키우려고 하는 행보로 보이는데 아마 네이버를 만나는 것도 그의 일환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반면에 쿠팡이나 롯데마트나 이런 경우들은 조금 또 네, 맞습니다. 또 경쟁심이 또 불타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찌됐든 이런 행보들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격적인 행보니까요. 자, 계속해서 그러면 저희는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TV입니다. 녹십자 랩셀, 현대비행지스틸, SK하이닉스, 파트론, 세종텔레콤, 브리지텍까지 선정을 했네요. 한국경제TV는 녹십자 랩셀, SK하이닉스, S51, 포스코, SK, 네이버, BGF 리테일, 시젠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LG전자, 모비릭스, 포스코케미칼, 녹십자 랩셀, 현대일렉트릭,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FA 반도체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MTN입니다. 녹십자 랩셀, 핑거, 한국가구,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KMW, 수젠텍, 코오롱 생명과학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관련된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등이 올라가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포진돼 있다고 보세요? 네, 매주 보잖아요. 매주 그러니까요. 보는데 이제
대형주에서 약간 중소형주가 첨가된 것 같아서 이렇게 시장이 정말 이렇게 좀 시프트하는 느낌인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 또 와서 봐야 알겠지만 그때 또 그 중소형주들이 이름을 올린다고 하면은 진짜 시장이 뭐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대로 예. 좀 중소형주대로 흐르는 것으로 좀 이렇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특징주의 시장의 흐름들을 좀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네네. 가능성들을 엿볼 수 있는 거니까요. 특징주가 그래서 좀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서 한 3가지 정도 또 종목들의 이슈들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부터 좀 봐볼까요? 네, 이제 SK 하이닉스를 꼭 거론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그쵸, 같은데요. 예. 이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좀 5조 원을 벌어들이는 성과를 냈기 때문에 좀 한번 그 정리하는 차원에서 선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사실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왔는데 얼마나 어떻게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네. 호실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약간 예상 밖으로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네, 어닝 시장에서는 서프라이즈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액 31조 9,004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은 5조 12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좀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았는데 그것과 비교해서는 각각 18%,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4% 정도 늘어난 수준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그 2019년 대비해서 6%포인트 늘어난 16%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4분기만 놓고 봐도 영업이익이 9,600억 원 정도 됐는데 이것도 2019년과 비교해서 3배가량 늘어난 수치라고 하니까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온 거죠. 그래서 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좀 메모리 시장이 부진했으나 뭐 D램 그리고 낸드 좀 주력 제품을 안정적으로 좀 공급하면서 좋은 실적을 냈다. 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올해 또 반도체 이 섹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 네. 반도체 업황이 좀 호황일 거다 이렇게 계속 전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 이런 부분에 있을 때 SK 하이닉스 자체적으로는 또 어떤지 기업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원래 시장에서 100만큼 좋게 보면은 기업은 약간 보수적으로 그렇죠. 나중에 또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편이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올해 SK 하이닉스가 시장에서는 영업이익 10조 원 더 달성 가능하다. 좀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네. 회사 전망도 좀 밝았습니다. 이렇게 10조 원을 밝힌 건 아니었지만 회사 전망도 굉장히 밝았는데요. 일단 D램 시장에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신규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어난다. 그래서 투자용으로 서버용 제품이 많이 팔릴 것이다. 좀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또 코로나19로 좀 주춤했었는데 올해 또 이제 5G 이제 스마트폰 출하가 늘어나서 모바일 수도 높게 나타날 것이다. 지금 뭐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 지금 신작 그 폰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향도 받을 것 같고요. 또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도 올해 뭐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고용량 제품이 좀 많이 출하될 것이다. 예.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SSD 수요도 많이 늘어서 앞으로 좀 재고가 감소해서 하반기부터는 SSD 업황도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SK 하이닉스에서 자체 분석했습니다. 그렇군요. 업황에 또 기업에 대한 전망도 밝다고 하면 네네.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일 맞습니다. 것 같은데 또 지금 삼성전자의 파격 배당 결정으로 지금 주식 투자자들에는 또 배당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더 커진 것 같아요. 정말 맞습니다. 1,900원대면 파격적인 배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네네. 배당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주당 배당금을 1,17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등 기업이 이만큼 준다고 하는데 2등 기업은 얼마나 줄까? 막 이렇게 관심이 커졌죠. 예. 그랬는데 1,170원으로 확정했는데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지난해 이렇게 그 배당금을 어떻게 줄 것인지 정책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게 최소 1,000원으로 하고 연간 창출되는 잉여 현금 흐름의 5%를 추가로 지급한다. 이런 이제 정책에 따라서 이번 배당 규모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배당액은 8천억 원 수준이라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던 2019년에는 당연히 최소였던 1,000원으로 책정됐는데 올해는 다 그것보다 좀 늘어난 겁니다. 네, 어쨌든 업황도 좋아지고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 배당금도 그만큼 네.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이 예.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주주들의 관심이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봤고요. 자, 두 번째로 어떤 종목을 또 살펴봐야 할까요? 네, 녹십자 랩셀 선정했는데요. 녹십자 랩셀. 네, 올해 예. 또 새해 또 처음으로 보는 대규모 기술 수출 소식이어서 바이오주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이 영향으로 또 앞으로 좀 분위기 좋아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녹십자 랩셀 거의 급등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2조 원대 대규모 기술 수출 소식이 있습니다. 네, 네. 방금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세하게 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녹십자 홀딩스와 녹십자 랩셀이 미국에 만든 그런 법인이 있는데 예. 그 아티바라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세포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 더 바이오 선진국이니까 그쪽에 설립한 법인인데 그 법인과 함께 이제 그 미국 머크사에게 이제 기술 수출을 한 겁니다. 그 규모가 2조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이게 어떤 거를 수출을 했냐면은 CAR-NK라는 세포 치료제인데요. 예. 이게 이제 그 NK라는 세포의 면역 기능을 좀 강화해서 암세포에 결합할 수 있도록 만든 좀 차세대 항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그 항암제에 비해서 좀 안전하고 뭐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 좀 이렇게 업계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을 통해서 이제 미국 머크사는 향후 임상과 개발 상업화에 대한 그 전 세계 독점 권리를 갖게 되는 거고요. 네. 국내 바이오 업체들의 사실 최종적인 목표예요. 이게 라이선스 아웃이 사실 이렇게 머크사가 왜 세계적인 독점을 갖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예. 이게 임상까지 맞춰서 그 완성약까지 만들려면은 정말 천문학적인 수십조 원의 돈이 든다고 하니까 국내 바이오 업체들은 사실 그만한 돈이 없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기술을 전 단계에서 초기 단계에서 이제 조원대로 팔면 그게 아주 베스트라고 지금 생각하는 예, 예. 게 이제 바이오 업종의 이제 컨센서스인데 그걸 이룬 거니까 뭐 당연히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연초부터 어쨌든 국내 바이오 업계에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도 네네. 좀 약간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일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이렇게 회사가 좀 주가 관리를 하는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존의 녹십자 랩셀이 이제 개발했던 그 NK 세포 치료제가 예. 코로나19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좀 이렇게 뭐 충북대학교 이제 병원이랑 같이 뭐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나왔다 이러면서 이게 좀 주가에 좀 호재를 줄 수 있는 그런 발표를 작년 하반기에 한 적이 있었고요. 또 올해 들어서는 그 코로나19 이제 백신 접종 당장 다음 달부터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나를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저온으로 이제 계속 날라야 되는데 그런 역량이 누가 있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녹십자 랩셀이 꼽히고 있는데 이게 제품 손상된 걸 맞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품 손상 유무를 그 즉각 그 배송하는 시스템에서 알 수 있는 그런 RFID 시스템이 녹십자 랩셀이 갖추고 있다. 좀 이런 게 분석이 되면서 사실 그 이전부터 주가가 올랐는데 오늘 이렇게 또 이제 호재가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더 탄력을 받는 그런 흐름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네. 어쨌든 시장이 지금 좋지 않은 흐름 속에서 녹십자 랩셀 장 초반만 해도 한 24%까지 급등이 올라갔다가 약간의 상승폭을 줄여내긴 했지만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도 18%대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코오롱 생명과학인데요. 예. 네, 이게 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아프게 했던 그러니까요. 코오롱 티슈진과 이어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 여파입니다. 사실 예. 이제 관리 종목 지정 사유 때문에 지금 급락하고 있어서 지금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였죠. 이 거래소가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종목 지정 우려 사유가 발생했다. 이렇게 공시가 나온 건데 네. 근데 이 관리 종목이라는 게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관리 친숙한 종목. 내용이긴 하지만요. 네, 뭐 되게 나쁜 것이다라고 정도만 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 굉장히 나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장 폐지 기준에 가까운 그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일반 투자자들에게 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 종목이라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종목 위험도가 크니까 또 투자하는데 좀 조심해야 된다. 좀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용거래 대상에도 이제 빠지게 되고요. 그 풀에 빠지게 되고 또 단일가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급격하게 말라서요. 이게 한 번에 모았다가 이제 거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 좀 주가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사실 사고 팔았다가 잘 안 되니까. 그렇죠. 거래가 안 나오니까요. 네,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종목 안 보게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뭐 신용거래도 안 된다고 하니까 신용거래 하시는 분들도 이 종목 안 보게 되고 그렇죠. 등등하면서 더 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관리 종목이다. 그걸로 지정됐다면 악재인 건 맞다. 네네. 확실히 안 좋은 거다. 네네.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한 이유가 무엇이냐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인지를 알아야 앞으로 이 종목을 더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예. 좀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해프닝이라든지 뭐 회계법인가의 무슨 뭔가 미스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러면 기대해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요소가 있을 텐데 뭐 대화를 잘 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그런데 이번엔 실적 때문이어가지고 이게 무슨
사실 뭐 이렇게 좀 아직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에요. 실적이라면 네, 그렇겠네요. 뭐 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래소가 밝힌 이유는 그 사업년도, 그러니까 4년이죠.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해서 한 데다가 최근 3년 동안에는 그 자기 자본 50%를 초과하는 그런 사업 손실이 발생했다. 좀 이렇게 사유를 밝혔는데요. 작년에 248억 원의 손실을 냈고요. 예. 그리고 그 2019년에는 265억 원, 2018년, 2017년 등등 다 영업 적자를 낸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럴 경우에는 되게 이제 그 상장사들이 되게 그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흑자를 만들어내요. 이제 예. 뭐 뭘 팔든지 뭐 약간 이렇게 그 조직을 좀 다운사이징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그 일본 제약사가 그 제기한 그 소송 인보사 관련 예, 소송 예. 때문에 여기가 이제 이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지난주에 이제 소송 결과가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430억 원을 지급해라. 아. 좀 이렇게 지금 난 상황이어서 지금 엎친 데 영업 덮친 격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지간히 돈 벌어야지 또 이게 흑자가 될 텐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5개년 연속 그 영업 적자면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네. 코오롱 티슈진도 지금 유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기로에 놓인 상황인데 이 코오롱 생명과학부터가 흔들린다고 하면은 코오롱 티슈진 물론 저도 지금 상장 폐지된 상태에서 지금 계좌에 있는데 이게 더 코오롱 티슈진 상장 폐지 여건 그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코오롱 생명과학 자체도 지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굉장히 접근하시는데 굉장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사실은 올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건데 이런 네. 연초부터 이 악재가 어쨌든 나왔다고 하면은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또 근심이 깊어지는 네, 맞습니다. 계좌에 갖고 계시면서 되게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비밀번호 바꿔서 지금 안 보고 있습니다. 그 종목만 코오롱 티슈진만 있어서 예, 그래서 안 보고 있는데 네, 그래도 1%의 희망이라도 조금 보고 싶은 게 또 투자자분들의 마음이실 맞습니다. 거고 또 저희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올해의 행보를 조금 지켜보는 걸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기대라도 해보죠. 네, 아무래도 갑자기 또 흑자 전환한다는 소식이 나타나면은 또 굉장히 급등할 그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반기 한번 이미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만약 갖고 가겠다고 이제 결정하신 분들이라고 그쵸. 하면은 그때 한번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좀 많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유자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곽영훈 대표와 함께 색다른 시선으로 오후장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청자분들의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저희 색다른 시선으로 곽영훈 대표와 함께 또 오후장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JK스탁 곽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저희 지금 장이 어쨌든 조정 국면에 들어선 건 맞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계속해서 괜찮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요.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게 사실일 것 같은데요. 오늘 장 흐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안 괜찮다 이렇게 뭐 반대로 말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예. 지금 시장은 좀 우리가 이제 늘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이제 대응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선 거죠. 대응의 영역.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기존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좋은 종목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시는 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빠지면 더 사주는 컨셉으로 진행하면 된다라고 늘 똑같은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드렸는데 늘 이렇게 뭐 스윙 관점이라든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대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존에도 실적 발표 시즌 돌입하면서 변동성이 있다.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번 주 뭐 수요일 정도 접어들면은 변동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고 그냥 종목 그리고 또 생각이 또 잠겨 계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이 뭐 한 1,000만 원이 지금 한 뭐 1,500만 원 정도 돼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1,000만 원 작년 3월 달에 투자를 해서 지금 500만 원 벌었으니까 500만 원 수익금 빼놔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엊그제 내가 뭐 100만 원씩 산 주식이 지금 손실이 돼서 한 20만 원 손해야. 그 손해보다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계좌를 이렇게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해서 계좌 관리로 접근하고 계시느냐 아니면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계속 종목을 모아서 그 종목이 절정가까지 올라왔을 때 이 실현해서 내 수익금 챙기는 전략이냐 이걸 구분을 하시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 좀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외국인 기관들 양매도가 나오고 있죠.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들 연일 순매수인데요. 기관들의 그 순매수 형태가 뭐 아직은 뭐 긍정적으로 유동성 측면에서 해석이 될 수는 있지만은 요즘에 증권가에서 얘기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서서히 반대 매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시장 전체적으로 뭐 앞으로 성장하신 기업들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지만은 뭐 대응의 논리로 뭐 당연히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챙기는 전략 그리고 빨리빨리 대응하는 전략 이런 전략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포트폴리오들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또 잘 챙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뭐 업종 흐름 같은 것도 꼼꼼하게 또 체크를 해드려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아까 이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앞전 전문가님이 녹십자 랩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차트를 좀 열어봤는데요. 녹십자 랩셀을 뭐 굉장히 설명드리려고 하는 차원은 아니고 이미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나는 그냥 뭐 좋은 종목 사서 모아가는 전략을 취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나고 났으니까 올랐으니까 좋은 거죠. 이때 그 상당히 좀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잠깐만요. 이렇게 표시가 요럴 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걸 잘 견디셨다면 오늘의 영광을 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어쨌건 오늘 뭐 제약 바이오 쪽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뭐 록십자 랩셀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뭐 셀트론에 대한 얘기도 서서히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약품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또 록십자 랩셀이 또 이 바이오 쪽에 관심을 또 터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좀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약합니다. 약한데 진단키트 얘기가 좀 나왔어요. 진단키트. 그래도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네네. 아주 오랜만에 좀 나왔는데 그 센티멘탈이 즉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수젠텍이라든가 오늘 뭐 PCL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코로나19 항원 검사 키트 오스트리아 뭐 개인 판매 허가 취득 획득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 관련해서 수젠텍, 뭐 바이오니아, 미코, 뭐 시젠 이런 종목들이 살짝 이렇게 움직이는 패턴을 보였지만은 자 주가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좀 센티멘탈 차원에서 시장의 관심도 차원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말씀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적은 좋고 좋은데 아무래도 올해 1분기, 2분기 좀 추정치가 조금 약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라서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내가 손절을 못했다고 하면은 뭐 추가로 더 사신다든가 이런 전략보다는 그냥 보유하신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홀딩 관점에서?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CJ는 기다리는 전략이 맞고요. 기타 이제 펀더멘털이 약한 그러한 진단키트 관련주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매도 처리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똑같은 진단키트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진단키트를 갖고 있다 그러면 차라리 CJ를 들고 있는 게 낫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펀더멘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향후에 뭐 안 좋다 해서 그 급등했던 부분이 다 빠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뭐냐 이걸 선정해야 되거든요. 진단키트 안에 나는 진단키트 안에 들어있는데 안 좋은 거 CJ는 조금 좋은 회사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그럼 향후에 반등이 나올 때 누가 더 세게 나올 거냐? 그러면 CJ니까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거 손해됐고 이것도 손해돼 있다면은 종목 옮기는 게
옮기는 형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네. 기왕 진단 키트를 들고 그렇겠네요. 있다면. 예. 네, 그러니까 네. 신규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요즘 뭐 다른 주도하는 섹터들이 또 다양하게 있으니까 진단 키트주보다는 다른 쪽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진단 키트주를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중에서 특히 CJ는 조금 미래성이 있어 보이지만 홀딩했을 때 다른 것들은 좀 조금 약하다. 정리하는 뭐 게 좋다. 수젠테 좀 이런 약하다. 수젠테 뭐 이런 것도 좀 괜찮긴 해요. 예. 다 좋은데 저는 뭐 대장주 정도 개념을 두고 대장주 있는 게 정도로 갖고 좀 계시는 심리 안정화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실 돈을 부분들- 손해 보는 거는 종목 때문에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견디지 못한 투자 심리 때문에 맞습니다. 흔들리는 투자 심리 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보완해 주신 종목으로 옮겨가는 게 맞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조언을 해주셨네요. 저의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받고 그럼 오늘 좀 전반적으로 볼 종목이 또 특별히 있을까요? 예, 있죠. 당연히 있죠. 예. 뭐 그 색다른 시선이 왜 색다른 시선입니까? 시장 안 좋아도 향후에 또 수익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예.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은 그 이슈에 따라서 그 이슈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보유를 해서 수익이 나면 오케이, 수익이 안 나면 좀 더 기다려보는 전략이 색다른 시선의 전략인데요. SK케미칼, 뭐 기존에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금일 같은 네네. 경우에는 뭐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임상 89% 예방 효과 뭐 이런 부분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SK케미칼에 대해서 사실 중간중간에 나오는 기업의 어떤 긍정적인 이슈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 효과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SK케미칼은 지금부터 투자한다. 대신에 언제 내가 팔 거냐 일정을 딱 정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 시점이라는 거죠. 상장 시점 한 3일 전에 나는 수익이 뭐 더 나거나 안 나거나 떠나서 일단 SK케미칼은 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SK케미칼과 지금 차트를 한번 열어볼까요? 네. 제가 과거에도 좀 표시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거죠. 기존 자 볼게요. 수익이 난다고 장담 못해요. 하지만 여기 요 시점과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식을 분할 매수를 하고 난 뒤에 SK바이오팜이 상장하는 시점에 매도를 해서 수익 나면은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손실이 나면은 회사가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좀 긴 관점에서 시간차를 두고 조금 더 큰 전략으로 변경시켜서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SK케미칼 좀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케미칼까지 좀 살펴봤고요. 자, 오후장 대응 전략, 네.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대응, 강조를 하고 예. 계시는데 네. 오후장 그리고 이제 주말 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되잖아요. 좀 네네. 길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네. 예. 지금은 그래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수익 난 부분은 좀 챙겨서 제가 기존에 좀 장 좋을 때는 살짝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수익금 난 거 좀 챙기시고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쉽게 말씀드려도 그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 수익 난 부분은 좀 챙기시고 연간 수익 난 게 챙기시고 그런 식으로 좀 하시고요. 시장에 대해서 이제 대응 전략 해야 되는데 좋은 종목에 좀 더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사실 그 현재 그 코로나19 트렌드를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과연 우리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의 변동성에 의해서 주식 투자를 관둘까요? 관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렌드가 이미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주식 자산이 이제 핵심 자산으로 이미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 뭐 돈도 많고 자산도 많고 또 금리도 낮고 이런 부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그 주식에 대해서 기왕 투자를 한다면은 꼼꼼한 투자 전략을 고민하시면은 앞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다 넘길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지금은 현금을 좀 확보하고 수익금 챙기고 뭐 적극적으로 다 팔자 이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챙겨가는 전략을 취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3,000선 아래로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시장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네네. 개인 투자자들은 또 지금 매수 폭을 규모를 늘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네, 정말. 이런 시장의 흐름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2,999선, 3,000포인트 선에서 네.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종목 어쨌든 선정이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선정 중요합니다. 네. 예. 근데 오늘은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좀 이제는 그만 좀 챙기자라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종목을 두 개 좀 제가 관심 네. 종목군을 좀 가져왔어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존에 말씀드렸을 때 좀 더 갈 수 있습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미 벌써 뭐 46,000원 갔다가 지금 4만 50원이니까 이제 좀 챙기자. 요 정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올해 이제 방산 쪽의 수익은 좋고 인공위성 쪽의 사업을 강화하는 건 사실입니다. 세트랙 I를 인수를 해서.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단기에 좀 반응이 많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좀 챙기고 다시 한 번 더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트랙 I는 기존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트레이딩 가능해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앵커님 기억나시려면 모르겠는데 어쨌건 세트랙 I도 이벤트는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공시 내용을 뭐 세트랙 보면 그 세트랙 지분 20%를 3자 배정을 통해서 유상증자 방식 중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세트랙 I는 돈 받았잖아요. 예. 그죠? 재무제가 생겼으니까 사업할 수 있는 돈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요 두 종목 예, 좀 챙겨서 다른 종목 좀 엮어가자. SK케미칼 이런 느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던져주셨네요. 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뭐 목표가를 뭐 지금 49,000원 잡아놓고 손절가를 36,700원 잡아놨는데 사실 뭐 주가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챙기는 관점. 예. 추천주보다는 한번 기존 거를 한번 추스리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금 비중 확보해 놓는 게 더 좋다라는 의견이신 거네요. 그렇죠. 결국은요. 예, 예, 그렇죠. 어쨌든 근데 이 산업 같은 경우는 미래 먹거리로 지금 좀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 네. 안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의견을 주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주봉상으로 길게 보면은 제가 좀 차트 좀 간단하게 열어놨는데 예. 이런 것들은 한번 챙겼다가 빠지면 더 사주는 센스를 취하셔야 돼요. 지금 차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막 줄 거 가면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길게 보시면은 별로 지금 뭐 초기에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동안 많이 올라왔죠. 근데 이것도 가격 조정 나와주면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은 시장 관점도 안 좋고 또 이렇게 조금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챙기고 다시 한 번 더 보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챙기고 제 타이밍을 다시 보자라는 네. 그런 조언이셨습니다. 네. 자, 목표가 49,000원, 손절가는 36,700원으로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관심주 공장으로 넘어갑니다. 잠시만요. 네,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는 방송 주식공장입니다. 현재 1시 25분 지나가고 있네요. 계속해서 뭐 유튜브라든가 팟빵, 팟캐스트 다양한 채널로 들어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관심주 공장은 희망투자연구소 이정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관심주로는 이렇게 뵙게 되는 건 처음이지 않은가 네, 싶은데요. 처음입니다. 처음. 네, 예. 어떠세요? 관심주 쪽으로 오시니까. 다행히 그 예전 다른 영상들을 많이 보니까 예. 특징주랑 큰 차이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래도 시장이 그런 걸까요? 시장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포맷 자체가 그래도 비슷하고 또 아나운서님이 잘해주시니까 아유, 편안하게 할 수 감사합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제가 이렇게 칭찬을 들어서 제 얼굴은 표정이 밝아지긴 했는데 네, 우리 예. 시장 표정은 지금 예. 밝지가 않습니다. 예. 네, 지금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 낙폭을 계속 늘려냈고 코스피 같은 경우 잠시 전에 조금 전에 3,000선이 붕괴됐었지만 그래도 다시 좀 3,000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상황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지금 뭐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환율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시장 흐름을 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다고 보세요? 좋지 않아요. 지금은 가급적이면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회피하는 현금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요. 저가다라는 입장에서 또는 그런 생각으로 섣불리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선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이 의외로 올라가는 폭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게 뜻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자금 이탈을 토대로 달러로 현재
달러에 대한 수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현물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지금 편하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현물 쪽에서 매수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빨리 매수로 전환이 되고 기관이 현물 쪽에서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 전반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 부분 커졌고 그것이 지수의 하락을 견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장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릅니다만 어제 미 증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어떠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시장은 우선은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 곽영훈 대표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런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현금 비중을 확보하라. 네네. 예, 이 부분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면 어제 미 증시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좋지 않잖아요. 예. 미국에서 당장 호재가 나온다 할지언정 그것이 미국 증시에는 상승으로 이어질지언정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의외로 좋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지난해 11월, 12월 연초까지 코스피가 정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차익이 완전히 나올 때까지는 시장은 가급적이면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 살펴보도록 하죠. 이데일리 TV입니다. 캠트로닉스, 네이버, 파버나인, 셀리버리, 뉴지랩, 대한광통신, 신세계까지 선정을 했고요. 한국경제TV는 효성 첨단소재, 아렌투테크놀로지, 티로보틱스, 한국항공우주, 램테크놀로지, 클래시스까지 담아봤네요. 매일경제TV는 TLI, 그리고 유한양행, 테스나, ISC, 오스템 임플란트, 노무바이오, LG이노텍, DNC 미디어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MTN입니다. 환인제약, LG디스플레이, 한미약품, 삼성전기, KMW, TLI, 삼익 THK까지 담아봤습니다. 네, 이 중에서 한 3개 정도 종목 분석 좀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 어떤 거부터 볼까요? 예, 이데일리 TV에서 선정한 캠트로닉스인데 예, 동사 예. 같은 경우에는 전자 사업 그리고 화학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자율주행이 되겠죠. 연초부터 현대, 기아차의 주가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과 한편으로는 수소차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거기에 대한 주가 상승이 나온 것이라 보여지는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자율주행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의 시장 진입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덕분에 주가의 움직임 또한 좋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장이 괜찮아서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도 있겠지만 여전히 동사가 보일 수 있는 모멘텀,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에 따른 그 기대감이 현재 주가 상승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르노 등 다양한 대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전자 사업 또한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동사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29,000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격대인데 올 1월 시장이 약간은 횡보하는 가운데 동사는 주가가 크게 빠지지는 않고 오히려 옆으로 횡보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는 아주 조금만 한번 담아보시고 대략 35,000원 정도까지는 가지고 가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캠트로닉스 오늘은 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지금 한 4.7%대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셨을 때도 살짝만 담고 간다면 괜찮다라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그 목표 1차적으로는 한 35,000원 선까지 잡아주셨고요. 자, 두 번째 종목도 넘어가 보죠. 네, 매일경제에서 선정한 오스템 임플란트인데 오스템 임플란트, 예. 동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두 번째는 경영 환경인데 우선 정부 차원에서 2016년부터 매해 조금씩 이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접근을 사람들이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만 65세 이상인 노인분들에 한해 2개까지 자가 부담금을 30%까지 크게 인하시켜줬습니다. 덕분에 임플란트 시장 같은 경우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처음으로 50%가 넘어갔죠. 기타 디오나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10%가
소폭 넘어가는 수준밖에 안 되나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할 것은 세계 시장인데요. 오스템 임플란트를 제외한 미국에 있는 5개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약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약간의 균열이 생겼어요. 오스템 임플란트. 바로 동사가 세계 5위에 속하는 기업이 가지고 있던 시장 점유율을 다 따라왔습니다. 아마 올해가 되면 적어도 오스템 임플란트가 세계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기준 5위까지 올라간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아마 현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제 주가가 급등이 나왔는데 철저하게 실적 때문이었습니다. 국내, 국외 모두 말할 것 없이 좋은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고 추후 중국 시장이 조금 더 열린다면 아마 오스템 임플란트의 기업 가치는 현저하게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8% 정도 하락하고 있지만 어제 거의 상한가까지 갔고 오늘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 고려했을 때 그게 나쁜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주가가 조금 더 눌리면 시장이 약간 안정화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진입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표 가격은 대략 10만 원 정도 보고 그래도 대응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4분기 최대 실적이 나왔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또 기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면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관심주인 것 같습니다. 목표가 10만 원 선까지 라인을 잡아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죠. 네, MTN에서 선정한 KMW인데 오. 주가가 사실 많이 아쉬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5G라고 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씩 나오는데 며칠 전에 RFHIC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과연 이 5G 통신 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앞으로도 더 이어질 것인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분명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좋지는 않아요. 2019년에 5G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몇 배나 올라갔습니다. KMW, OE솔루션, 기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3배, 4배 올라간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아마도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있긴 하겠지만 실적이 의외로 받쳐주지 않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5G 관련된 기업들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과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의 역할, 그것은 다 좋지만 가급적이면 실적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KMW든지 기타 다른 5G 종목들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격이 지금 기준으로 79,000원 정도인데 최근에 시장 상승을 고려하면 분명 아쉬운 흐름입니다.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급적이면 85,000원 정도를 넘어가는 시점을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65,000원, 65,000원을 이탈하면 과감하게 손절 처리를 하시고요. 85,000원을 넘어간다면 그때는 10만 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KMW 하방 라인은 65,000원 선이고 85,000원 넘어가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으로 봤을 때 10만 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다. 네, 어쨌든 3월 30일 정도까지는 지금 어쨌든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부장님의 관심주 알아보죠. 예. 시장이 참 좋지 않아서 고르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네. 하츠라는 종목 여러분들에게 한번 지켜보셨으면 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죠. 빌트인 환기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테마의 입장에서 보면 미세먼지 관련된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현 시점에서 중국의 공장이 계속해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지난해보다는 미세먼지가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앞으로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야기는 분명 봄이 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대두는 될 거라고 봐요. 그러한 상황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좋습니다. 실적 또한 충분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동사 같은 경우 올해 매출액은 약 1,472억 원, 영업이익은 117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실적 또한 나름대로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우상향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9,000원 정도대에는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1,500원 지난 1월 15일 기록한 고가 수준까지는 한번 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000원. 이 하츠 같은 경우는 이재명 테마주로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주가가 움직이는 게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테마 종목 같은 경우 예.
대장주가 있고 또 흔히 말하는 쫄다구주도 있잖아요. 음. 하치가 그렇게 대장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9,030원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1,500원, 손절 라인은 8,000원대로 잡아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혜연의 힐링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의 그림은요. 최장칠 작가의 자연의 신비, 극도의 충전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최장칠 작가는요, 어린 시절 고향, 이 자연에 대한 향수와 순수한 감성으로 작품의 모티브를 찾습니다. 이 작가의 작품의 특징은요, 바로 스크래치 기법인데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어렸을 적 미술 시간에 이 흰 도화지 위에 여러 색의 크레파스를 칠하고 그 위에 검은색을 덮은 다음 이 뾰족한 도구로 긁어내며 그림을 완성시켰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 작가는 캔버스에 유화 물감으로요, 두텁게 색을 여러 번 입히고 물감이 마르면 다시 벗기고 긁어내는 작업을 반복하는데요. 유화 물감이 마르려면 한 4에서 5일이 걸리는데 이 15가지 각기 다른 색을 칠하고 말리는 이 오랜 과정을 작가는 마치 고통을 감내하는 참선 수행과도 같아 보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연의 따뜻함을 한층 더 고조시키게 됐다고 이야기하죠. 또 감성적 인식의 완성이라는 미학적 개념에 접근해 자연의 틀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됐고 감성이 결여된 이성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스스로 고민하고 체험한 결과 자연이 배제된 삶을 상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주식공장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 변동성 장세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한 이성으로 시장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셨을 텐데요. 이번 주말에는 하늘도 보고 주변 나무들도 둘러보면서 감성적인 행복한 시간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박혜연의 힐링타임이었고요. 주식공장은 다음 주 월요일 12시 5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